경제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5월 달은 사실 인플레이션 얘기나 이래저래 사실 국장이 조금 더 뜨거웠던 한 달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올랐다, 저것 때문에 이렇게 올랐다 이런 것보다도 그냥 4월 달에 있었던 그 큰 흐름을 쫓아가는 그런 흐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의 좀 메인 주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또 재점화되면서 거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선택적인 방어, 투자도 투자지만 공격도 공격이지만은 방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자, 그래서 5월 시장의 세 줄 요약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5월 시장에서 사실 요 세 개가 제일 중요했던 것 같아요. 미국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다시 재점화가 됐습니다. 5월 달에 발표가 되었던 이제 CPI 소비자 심리 지수가 3.8% 그러니까 예상치를 좀 웃돌면서 이거 다시 인플레이션 오는 거 아니야? 이거 이러면은 안 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쇼크가 좀 있었고 그리고 이번 달의 메인 주제는 사실 코스피죠. 예, 코스피가 8,000포인트를 갔다가 다시 조정을 좀 받으면서 저번 주 기준으로는 한 7,800포인트 정도로 마감을 했었습니다. 오늘 보니까는 또 8,000이 넘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스페이스X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가 오타가 있네요. 예, 역대 최고 IPO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거를 조금 이렇게 좀 보아하니 제가 생각했을 때 리스크도 리스크지만은 기회도 당연히 존재를 하는 그런 시장이었다고 좀 세 줄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먼저 말씀드릴 거는 일단 미국의 인플레이션 우려 재점화 이게 일단 메인이 되는 주제일 것 같아요. 소비자 물가지수라고 해서 우리가 항상 보는 CPI라는 요, 요 지표를 보게 되면은 가게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을 구매를 하고 이런 서비스나 상품을 이렇게 사용을 할 때 그 가격의 변동을 측정을 하는 겁니다. 이 연준이 이제 계속 목표하고 있는 그 수치는 2%인데 현재는 3.8%로 목표 대비해 가지고 1.8%가 높은 상황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시장 영향력이 낮다라고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저는 이게 좀 시간의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모든 정책이라던가 요번에 이란이랑의 전쟁도 그랬고 그게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기까지에는 조금 시간이 걸려요. 시간적인 괴리가 좀 있기 때문에 시장 영향력이 낮다고는 하지만은 그래도 중요한 지표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왜냐면 요게 높게 나왔다고 해가지고 즉각적으로 주식시장이 막 붕괴를 하고 이런 그림은 아니에요. 그런 그림은 아니지만은 계속 시장에 스트레스가 쌓인다는 거거든요. 연준은 화폐의 가치가 좀 이렇게 유지가 되면서 한 2% 정도 자기들이 허용 가능한 범위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증시를 좀 끌고 가는 거를 원하지만은 그게 안 되고 지금 꽤나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높게 나오는 거는 당연한 거죠. 일단 국제적으로 이제 유가가 많이 올랐고요. 그래서 이제 모든 거는 배송을 통해 운송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유가가 올랐다는 것은 결국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좀 올랐냐? 그래서 4월 대비해 가지고 0.6포인트 정도가 더 올랐습니다. 일단 3.8%의 CPI가 나왔고 그날 CPI도 2.8%. 이제 식품이나 에너지를 제외한 나머지 소비재에 대한 CPI가 2.8%로 이제 집계가 됐고요. 에너지 부분이 많이 올랐죠. 요쪽이죠, 요쪽. 그리고 에너지 부분이 많이 올랐다 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이제 차에다 넣는 휘발유 가격도 한 통당 막 4달러, 5달러 이렇게 된다고 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올랐고 그리고 식품과 항공료 이런 식으로 많은 것들이 올랐습니다. 기름이 오르니까 다 오르는 거죠. 그래서 이 CPI가 발표된 이후에 이제 전개됐던 그런 논리가 뭐였냐면은 금리 인하는 이제 더 이상 없을 것 같다. 올해는 못 한다.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사람들이 느끼는 실제 임금이 좀 감소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물 자산이 유리해지는 시그널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가가 올라간다라는 거는 또 반대로 이제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거니까 실물이 있는 그런 자산들의 가치가 점점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그리고 이제 좀 제가 집중하고 있는 건데 이건 통화 정책, 미국의 통화 정책이랑 앞으로 이제 돈이 얼만큼 풀렸고 요 시중에 풀려 있는 돈이 어디로 흘러갈지에 대한 그 유동성의 방향성에 대해서 조금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 차트를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연준의 대차 대조표와 M2 통화량을 그래프로 나타낸 겁니다. 이 파란 색깔 실선이 연준의 대차 대조표고요. 그리고 요 노란 주황 색깔 점선이 M2 통화량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연준의 대차 대조표가 뭐냐? 이 대차 대조표라는 말이 자산, 내 자본이랑 부채의 비율 그거를 이제 통칭해 가지고 대차 대조표라고 하는데 이거를 설명을 하자면은 이걸로만 오늘 하루를 다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이제 연준이 가지고 있는 힘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M2 통화량은 뭐냐면 이제 제가 여기다 좀 적어놨어요. 얘는 맨날 까먹더라고 저도. 이제 현금, 시중에 풀려있는 현금과 당좌 예금, 그리고 단기 정기 예금, 그리고 저축성 예금, MMF 이런 식으로 현금을 통칭해가지고 M2 통화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면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놨죠. 2025년 12월로 QT 양적 긴축을 공식적으로 종료를 했다. 이제 돈을 이렇게 빨아들이는 거를 종료를 했다. 이제 돈을 이게 더 이상은 우리가 안 빨아들일게 해서 대차 대조가 축소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중에 돈이 풀리면서 M2 통화량은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M2 통화량이 사상 최고치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연준에서 대차 대조표를 줄인다라는 거는 시중에다가 돈을 많이 안 풀고 있다라는 건데 시중에 풀려 있는 돈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생각해 보면은 이제 연준에서 개입을 한다기보다는 민간 신용, 그러니까 뭐 사모펀드라던가 이런 쪽에서의 돈을 이렇게 풀어주는 그런 흐름이 확대가 됐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결국에 비트코인이나 이런 크립토 자산 쪽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요거를 좀 더 와닿게 느껴지실 거예요. 이 유동성이 곧 그 시장의 흐름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 주식을 살 거 아니에요. 시장에 돈이 많아야 주식을 사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통화량은 증가를 하고 있고 그 시장에 돈이 많다라는 거는 화폐 가치가 그만큼 떨어진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시중에는 돈이 많이 풀려 있다. 그리고 그게 지금 주식시장으로 어느 정도 흘러 들어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도 처음에 이제 뭐 통화 정책, 뭐 저런 대차 대조표라던가 이런 걸 볼 때는 또 우리가 흔히 들었던 그런 경제 용어랑 또 다르게 또 생소한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 것들이 조금 걸림돌이 될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주식시장만 보지 마시고 이것도 꼭 보셔야 됩니다. 시장에 돈이 얼마나 많이 풀려 있는지도 봐야 되고 이거의 움직임에 따라서 얘가 이렇게 몸짓 한번 할 때 주식시장이 이렇게 나풀나풀나풀 흔들리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영레포라고 해가지고 이제 오버나잇 리버스 레포라고 하는데 이게 유동성 온도계입니다. 얘도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은 그 초단기로 이제 돈을 끌어다가 이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장에 돈이 이만큼 있어. 시장에 돈이 이만큼 있는데 주식은 이만큼밖에 못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만큼이 남는단 말이죠. 그럼 이 남은 돈을 이 빅머니 엄청나게 큰 시장의 돈의 그런 시장에서는 이걸 가만히 냅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이길물 하루짜리라도 금리를 받고 이자를 받고 이거를 어디다가 이렇게 넣어놔야 돼. 근데 그거를 연준에다 갖다가 이렇게 넣어놓을 수가 있다. 그래서 영래포라는 거는 유동성의 온도계다. 그래서 시장에 주식이 이만큼의 현금을 소화를 할 수가 있고 근데 이만큼이 남아 있는데 이마만큼을 연준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는 거죠. 이거를 매일매일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레포가 많이 쌓여 있다라는 거는
현금의 풀릴 그럴 여력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영래포 수치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유동성 충격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제 뭔가 야 우리 이거 주식 더 끌어올리려면 돈이 더 필요해. 야 어서 끌고 와야 되는데 그럼 보통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건데 근데 이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돈이 나올 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도 잘 봐야 됩니다. 연준 대차대조표, M2 통화량 그리고 영래포 요 세 개를 저는 좀 주기적으로 확인을 하는 편이에요. 요거를 처음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얘도 꼭 보셔야 됩니다. 어렵긴 어렵지만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유동성 충격의 시나리오도 고려사항에 좀 추가를 해야 된다. 여기 보시면은 2023년도쯤에 최고치를 찍었다가 이제 점점 감소하고 이제 어느 정도 임계점 500억 달러, 500억 달러 정도의 이 임계점 밑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만약에 시장에서 현금이 부족하면 공급이 안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 호재만큼 그리고 그 흐름의 모멘텀만큼 주식이 안 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소식은 중동 정세겠죠. 미국이랑 이란이랑 거의 지금 몇 개월째 투닥투닥 거리고 있는데 가장 사실 피부로 와닿는 것도 그렇고 중요한 것도 그렇고 결국에는 유가입니다. 유가. 그래서 이런 브렌트유 그리고 WTI 서부 텍사스산 원유 얘네들이 지금 다 90달러 이상 배럴당 90달러 이상으로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제 요 중동의 정세가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이 유가가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좀 봤는데 뭐 낙관적으로 그냥 우리 이제 그만 싸우자. 우리가 저번 달에도 얘기했었어요. 그만 싸웁시다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올랐으면 좋겠고 내 계좌는 항상 빨간불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아마 향후 몇 개월 동안 그리고 제가 저번 달에 말씀드렸다시피 중간 선거 전까지는 아마 상승 모멘텀이 계속 유지가 될 겁니다. 중립 그냥 계속 지금처럼 좀 이렇게 WWE도 좀 하고 그리고 뭐 협상하러 갔는데 뭐 이건 안 된다 저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지지부진하게 한다고 하면은 지금의 이 유가가 그대로 좀 갈 가능성이 좀 큽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뭐 CPI라던가 이런 경제 지표들이 좀 안 좋게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물가 자체가 올라가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여력이 많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조금 이제 제동이 좀 걸리고 만약에 비관적으로 제가 봤을 때 이건 20%보다 좀 적을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더 꽝 하고 부딪혀가지고 싸우게 된다라고 하면은 최고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면 지금 두 달, 세 달 동안 시장에 쌓였던 전쟁의 스트레스가 있는 상황에서 한 번 더 확전이 일어나게 된다면은 아마 더 올라갈 거예요, 유가는. 이 상황은 저는 거의 안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지금 버틸 수 있느냐가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미국도 못 버틸 것 같아요, 이거는. 그래서 아마 이 위에 요 두 시나리오대로 조금 가지 않을까 싶은데 만약에 낙관 쪽으로 가서 전쟁도 끝나고 중간선거 전에 뭐 스페이스X 상장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부드럽게 이루어진다면은 지금 가지고 계신 포트폴리오에서 수익이 괜찮게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국 증시죠. 어쩌다 보니까는 제가 이제 국내 증시를 메인 주제로 이야기를 하는 날이 왔습니다. 이 일을 하면서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 보면은 여기 있는 요 코스피 시세는 따끈따끈한 오늘 시세입니다. 8,000포인트가 넘었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승률을 보여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지금 삼성전자는 거의 30만 원에 가깝게 됐고, SK하이닉스는 결국에는 200만 원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자 하늘로 가자 그래 우리 한번 가보자 하는 이 심리와 이제 냉혹한 현실 전 이거 두 개가 계속 부딪히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몇 주 전에 이제 주간 소식지에다가 요약 멘트로 적었던 것 중에 하나가 올라가고 싶으니까 올라간다. 그냥 내가 원하니까 다른 게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뭐 내수가 부진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산재돼 있던 리스크가 해소가 되지 않는 시점에서 이 두 개가 전 지금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개인 투자자들은
이쪽에 많이 가 있겠죠. 그냥 덮어놓고 오르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200만 원에도 SK하이닉스 거래량이 터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샀을지 가늠도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조금 글씨가 작으니까 제가 좀 읽어드리자면은 이 남아있는 리스크 보면은 일단 환율이 최근에 또 1,500원을 넘겼습니다. 환율이 1,500원을 넘겼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가계 대출 빚이 지금 2,000조를 넘었습니다. 2,000조를 넘었고요. 그리고 국채 금리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 와중에 대출에 대한 연체율이 9년 만에 최고랍니다. 계속 제가 몇 주 전부터 B2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거는 사실 건강한 투자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부동산이라든지 아니면 크게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할 때 레버리지를 끌어와서 자산을 형성하고 이제 사업을 영위하고 이제 수익을 얻고, 이거는 당연히 경제적으로 맞는 거죠. 근데 적은 지식을 갖고 있는 유가증권 그리고 위험 자산에다가 내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가지고 투자를 하는 행위는 지금 당장에는 이런 상황에 소득이 날 수는 있겠지만은 크게 저는 그게 건강한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섹터를 좀 보자면은 이제 뭐 반도체, 2차 전지, 우주항공, 얘네들은 이제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섹터죠. 우주항공도 지금 스페이스X 상장 때문에 미래에셋이 엄청나게 올라갔었는데, 그리고 이제 수입 쪽, 그리고 항공, 그리고 내수 관련주들은 조금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줄다리기를 어느 정도 잘 모니터링을 하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좀 물어보십니다. 주위에 이제 지인들도 좀 물어보고, 지금 주식 사도 되냐? 뭐 안 살 건 또 뭔가요? 사고 싶으면 사면 되죠. 근데 저라면 안 삽니다. 왜냐면 어 제가 바라보고 있는 섹터나 제가 잘 알고 있는 섹터가 아니었기 때문에 국내 증시가 올라갔을 때 저는 이거를 담지 못했겠죠. 근데 그거를 지금 와가지고도 담자니 상방으로 가는 이득보다 하방으로 내리꽂는 리스크가 더 크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자기가 국내 주식을 계속해서 봐왔고 모니터링을 해왔고, 그리고 앞으로의 상승 모멘텀에 더 강한 확신이 있다면 매수는 막진 않죠. 근데 저라면 지금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한국은 계속 이렇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몇몇 개의 그 리스크는 이렇게까지 외면을 해도 될까 싶을 정도로 외면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선거가 코앞이기 때문에 좀 자극적인 기사라던가 이제 대중들이 알 수 있는 그런 자극적인 기사들은 많이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앞으로 미국 증시에서는 가장 큰 메인 이벤트죠. 이제 스페이스X가 IPO 상장을 합니다. 그래서 6월 12일로 나스닥 상장이 예정이 돼 있고, 이런 상황에서 그럼 스페이스X는 도대체 뭘로 먹고 사냐 했을 때 실제로 돈을 벌고 있는 기업입니다. 스타링크라는 스타링크가 이 스페이스X의 캐시카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조금 이제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너무 스타링크에만 의존을 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도 있는데, 뭐 그래도 저는 기업이 돈을 벌고 있다라는 사실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5월 22일 날 이제 스타쉽 84가 기술적으로 좀 성공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어요. 물론 날아가다가 이제 엔진 하나가 꺼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은 기술적으로 정말 성공을 했다. 그래서 이 상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에 이제 요 스페이스X가 편입이 된 펀드가 지금 이제 판매가 되고 있고, 그거를 미래에셋이 따와가지고 미래에셋 주가가 말도 안 되게 올랐었는데, ETF도 이제 실제로 이 스페이스X가 상장을 했을 때 주식의 실제 물량을 인도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도 앞으로 우주항공 관련된 ETF의 향방이 갈릴 겁니다. 그냥 정말 스페이스X가 담겨 있는 애는 많이 올라가겠죠. 근데 만약에 없고 그냥 껍데기만 우주항공 섹터 ETF라면은 그건 한번 점검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미래셋이 올라갔던 이유도 스페이스X에게 이제 상장 이후에 일정 부분 물량을 받기로 이제 그거를 따와가지고 상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미래에셋이 많이 올라갔던 거였죠. 그래서 그거는 꼭
계좌 안에 우주항공 섹터의 ETF가 있다면 그 안에 내용물을 좀 확인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요 이슈를 좀 요약을 해보자면은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위험, 스페이스X IPO, 그리고 유동성에 대한 관리, 그리고 미중 관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전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CPI는 장기적으로 좀 바라보는 이 여파가 뒤에 오는 그런 지표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주가에 대한 영향이라던가 실제 체감은 안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CPI가 막 이렇게 튀고 인플레이션이 튀었을 때 끝이 좋았던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얘가 중요도가 정말 높다고 생각을 해요. 계속해서 모니터링이 필요하고요. 스페이스X에 대한 IPO 요거는 제가 별 3개로 놓은 이유가 뭐냐면 일단 특정 섹터에 대한 호재, 특정 섹터에 대한 이제 빅 이벤트인 거고 그 빅 이벤트이기 때문에 뭔가 시장 전반 앞으로 그냥 큰 흐름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까지 뭐 엄청나게 중요하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기대감이 좀 많이 반영이 먼저 돼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안 중요한 건 아니니까 얘도 꼭 봐야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유동성, 돈은 많이 풀렸는데 이제 그런 레포 시장이라던가 이런 게 조금 경색의 위험 신호를 좀 보내고 있다라는 것도 좀 중단기적인 관점에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미중 이제 정상회담도 있었죠. 미중 정상회담은 제가 그걸 보면서 느꼈던 거는 이거는 그냥 WWE다. 얘네 저기 가서 뭐 하는 거야?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뭐 보잉 항공기에 대한 수주라던가 뭐 북한 핵 문제, 이란 핵 협의 뭐 이런 걸 막 하고는 오게 왔는데 뭔가 거창한 전 세계 1등, 2등 국가의 만남에 비해서 뭐 실속은 딱히 없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워낙 미국과 중국은 그냥 지금 이 21세기 글로벌 경제에서 그냥 메인 신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봐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이란 전쟁이 처음 발발했을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란 전쟁은 이제 상징적인 거고 사실 거기에 대한 견제의 정말 메인 주체는 중국이었다라고 말씀드렸다시피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장기적으로 계속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종합을 했을 때 특정 섹터에 좀 자금 쏠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똑같죠. 코스피도 많이 올라갔지만은 사실 두 개 거대 기업 이외에는 사실 그렇게 크게 뭔가 뭐 실적이 잘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올라간 것도 아니고 하락한 종목이 훨씬 더 많았던 것처럼 특정한 섹터, 반도체, 항공우주 쪽에 자금이 쏠림 현상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밖의 상황은 좀 거시적으로 봤을 때 이제 상승 흐름을 뒷받침하기에는 좀 다소 냉소적이지 않나 상황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이제 제가 이런 식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좀 이런 경제 지식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아까부터 계속 뭐 M2 통화량이니 뭐니 영래폰이 뭐니 계속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얘가 어렵죠. 어려운데 꼭 보셔야 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주식 시장보다 큰 게 뭐 채권 시장이고 뭐 채권 시장보다 큰 게 환율보다 큰 게 신용 시장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주식 투자로 수익을 내기 위해서 주식만 본다라고 하는 거는 좀 어떤 느낌이냐면 수능을 잘 보기 위해서 난 수학만 공부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어렵더라도 생소하더라도 계속 새로운 거를 보고 얘랑 이런 연관이 있구나. 얘랑은 이런 연관이 있었구나. 이런 거를 좀 제가 공부하는 거를 한 달에 하나씩이라도 이렇게 좀 소개해 드리는 이런 코너를 좀 만들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번 달에는 이걸 먼저 시작을 해볼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제가 오타가 생겼네. 이게 RRP예요. 그래서 O는 뭐냐면 오버나이트라고 합니다. 새벽에 이루어지는 거니까 오버나이트 리버스 레포라고 해서 리버스 레포. 그래서 밤에 일어나는 그 레포 시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준의 공개 시장 운용 수단이고요. 시장 유동성의 완축 역할을 합니다. 이제 과포화된 유동성. 그러니까 현금이 남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 주머니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내 주머니에 있는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이 아니라 막 천억 단위를 생각을 하셔야 돼. 그런 돈을
그런 돈이 움직이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 정도를 주식 시장에 감당을 할 수가 있는데 시장에 150 정도의 현금이 있으면 그 50의 현금이 잠깐 주차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잠깐 주차되어 있는 그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 물량의 크기를 이 그래프처럼 이 볼륨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레퍼가 충분히 쌓여 있을 때는 시장의 유동성이 경색이 와도 여기에서 돈이 이게 흘러나가 가지고 유동성 공급을 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괜찮아요. 근데 지금 현 상황에서는 요 영래포 시장이 살짝 쪼그라들었습니다. 많이 쪼그라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시기 때부터 이 시기 때까지 연준이 QT라고 하죠. 이제 양적 긴축, 돈을 이렇게 쫙 빨아들이고 있었어. 이 시장에 나와 있는 현금을 쫙 빨아들이다 보니까는 쭉 얘도 내려오면서 지금은 어느 정도 임계치 밑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영래포라는 거는 이제 새벽에 민간 요런 그 기관들이 연준에다가 이렇게 돈을 이렇게 해놓는 대여를 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유튜브를 좀 보시다가도 그냥 단순하게 뭐 이 주식이 어떠니 저떠니 약간 요런 유튜버들보다 조금 더 이제 경제적인 지식을 막 얘기해주는 유튜버를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럼 그런 유튜버를 보다 보면은 정말 왕왕 나오는 말입니다. 뭐 영래포, M2 통화량, 그리고 뭐 대차대조표, 뭐 장단기 금리차 이런 단어들이 그런 걸 보면 왕왕 나와요. 그럼 그런 거를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달에는 제가 장단기 금리 차에 대해서 좀 다룰 것 같은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재밌는 내용이니까. 그리고 얘는 제가 오늘은 좀 주제 선정을 잘못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만들고 나서 좀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사전에 설명해야 될 게 너무 많네요. 얘는 제가 나중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고 그냥 아 시장의 유동성에 이 완충제 역할을 하는 애구나 정도로만 지금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뉴스 기사를 봤을 때 뭐 영래포가 경색이 온다, 유동성 시장에 경색이 온다 이런 기사를 보시더라도 조금 더 이해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건데 내가 보는 6월 전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6월에 좀 중요 이벤트로는 이제 6월 4일 날 스페이스X가 이제 로드쇼를 합니다. 우리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한번 봐야 되고요. 아마 여기에서 이제 스타쉽 발사나 이런 거에 대한 자랑을 막 늘어놓겠죠. 그리고 그 다음 날 미국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플레이션이 튀어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고용 지표까지 안 좋게 나온다면 조금 주식 시장에 큰 타격으로 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5월 CPI가 발표가 됩니다. 만약에 이번 달에 발표됐던 4월 CPI 수준이 유지가 된다거나 여기서 더 튀어버린다면은 또 한 번 충격으로 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반대로 이제 이번 달에 3.8%가 발표가 됐는데 이게 좀 낮아지는 흐름이었다라고 한다면은 그 증시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리고 6월 12일이 아마 다음 달에 있어서 가장 좀 중요한 날이 될 것 같아요. 6월 12일 날 스페이스X가 상장을 하냐 못하냐 또 중요하지만 해도 대성공을 하느냐 그냥 상장을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앞으로 이제 주도 섹터가 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번 연도 상반기를 반도체 섹터가 주도를 했다면 스페이스X 상장 이후에는 이 IPO의 성적에 따라서 좀 우주항공 쪽이 메인 섹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용 지표와 CPI 발표가 있는 후에 스페이스X 상장을 한 후에 FOMC 회의 의사록이 준비가 돼 있죠. 그러면 연준 의원들이 나와서 앞으로 금리는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한 컨닝 페이퍼 느낌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회의가 또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6월 중요 이벤트는 한 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를 보면서 제가 저번 달 월간 브리핑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란과의 그런 관계 그리고 6월 달에 스페이스X 상장 그런 다음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금리의 방향성 뭐 이런 거를 보고 그리고 11월에 있을 중간 선거 이 네 가지 요소를 본 다음에 앞으로의 좀 포트폴리오를
정리를 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6월 달에는 얘네들을 좀 본 다음에 만약에 많이 긍정적이다. 상장도 잘 됐고 고용 지표도 준수하게 나왔고 CPI도 좀 잠잠하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좀 위험 자산의 포트폴리오 비중을 높일 생각입니다. 한 6 정도는 가져갈 생각이에요. 비율로. 그러면은 금 3, 현금 1 이렇게 되겠죠. 근데 그냥 지지부진하다. 뭐 고용 지표는 고용 지표대로 뭐 안 좋게 나왔는데 뭐 CPI가 조금 이렇게 됐고 스페이스X도 그냥 상장을 했다. 뭐 요 정도면은 그래도 위험 자산의 비중을 좀 늘릴 생각입니다. 여기서 요렇게 좀 가겠죠. 그리고 만약에 모든 게 다 좀 맘처럼 안 됐다. 그러면은 지금의 위험 자산 포트폴리오 비중을 유지하고 계속 기다리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제가 좀 포트폴리오를 예상을 하고 준비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얘네들이 정말 그 규격 외, 예상 외로 막 박살이 나지 않는 이상은 지금 이 올라가는 상승 모멘텀을 막 이렇게 90도로 꺾는 무빙은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냥 관망. 만약에 부정적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뭐 매수 타이밍은 아니지 않을까. 근데 만약에 좋게 나오면 지금 불난집에 그냥 기름 붓는 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를 조절을 할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공유를 좀 해드리자면은 그렇게 크게 변한 건 없습니다. 변액 펀드 같은 경우는 계속 그대로 갈 거예요. 주식형 30에 금 70으로 들고 계시다 보니까 이거 그대로 적립금은 갈 거고요. 그 투입금은 네, 투입금도 그대로 갈 겁니다. 여기에서 뭔가가 결정이 되고 그리고 어느 정도 계속 이렇게 갔을 때 제가 생각하는 위치에 오면 그때 아마 바꾸지 않을까 싶습니다. 변액 펀드는 워낙 장기 상품이고 또 막 실시간으로 사고 팔 수 없는 자산이다 보니까 얘는 그대로 저번 달과 동일하게 갈 거고요. 개인 계좌 같은 경우는 조금 주식형의 비중을 높일까 싶습니다. 적립금 같은 경우도 주식을 한 50% 정도로 가져가고 금은 50%. 투입을 조금 이제 신경을 쓸 생각인데 금에 대한 매수를 조금 줄이고 유동성 자산을 조금 더 투입을 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계속 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뭐 모든 경제는 항상 봐야 되겠지만은 지금 돌아가는 게 계속 그러죠. 뭐 이란 전쟁도 지지부진 뭐 끝날 듯 말 듯 뭐 잠깐 풀어줬다가 다시 때렸다가 뭐 유가도 올랐다가 튀었다가 90달러 이상으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는 국장만 미쳐 날뛰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제가 섣불리 돈을 어디에다가 올려놓기에도 사실 참 제 성향에 안 맞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제가 생각하는 그림이 나오기 전까지는 저는 좀 참고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코인 얘기를 조금 한 번 더 드릴 건데 테슬라랑 코인 보시면은 몇 달 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테슬라 요새 테슬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말씀드렸던 매수 포인트가 여기에서 여기 먹고 여기에서 여기 먹고 이제 한다고 했었는데 그리고 여기를 넘어서 여기 갔을 때 제가 여기에다가 매수 포인트를 잡아놨었습니다. 이게 무슨 다 여기까지 온 다음에 제가 여기다 막 그림을 그린 게 아니라 일단 이 동그라미 같은 경우는 거의 한 이쯤 3월 달쯤에 이제 그려놨어요. 3월 달쯤에 그려놨고 여기서 얘가 올라간 다음에 이렇게 내려올 때 그때쯤에 다시 요거를 좀 그려놨고 그리고 얘가 여기서 돌파를 한 이후에 한번 밟으러 올 것 같다 라고 해서 메인 추세선 쪽에다가 매수 타점을 하나 더 잡아놨었죠. 그래서 정확하게 한번 더 밟고 물론 여기서 조금 세게 밟히긴 했지만 이렇게 가는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테슬라는 저는 지금 상황에서 뭐 조금씩 매수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씩 몰빵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스페이스X 상장이 살짝이라도 미끄러지면은 얘부터 박살이 날 거기 때문에 조금 신중하게 다가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얘는 이제 비트코인인데 제가 저번 달에도 똑같은 그림으로 똑같이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때 이후로 바뀐 게 없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내려오면은 살 것 같다. 한 5월 후반쯤 이렇게 해서 살 것 같다라고 했는데 여기까지 오는데 여기까지는 올지 안 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비슷하게 오는 것 같아서 지금 여기 화면에서는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요 일목구름이라는 게 있어요. 요 구름에 닿으면은 한번 매수를 들어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어디 보자. 그렇게 되면은 한 요쯤 되겠죠? 요쯤? 시세로 치면은 한 75,000불 정도? 그 정도에 한번 타점을 노려볼 만하고 메인 추세선에 붙으면은 그때는 좀 강하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손절가랑 익절가는 정해놓은 그림 그대로 이 정도로 해서 들고 가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나스닥은 워낙 지금 이렇게 가고 있어서 딱히 말씀드릴 건 없고 금도 계속 좀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떨어지고 저점을 또 낮춰버렸기 때문에 얘도 지금 그렇게 크게 매력적이진 않는 것 같습니다. 대신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저는 금을 막 투자 자산으로 사서 오르고 이런 것보다도 현금 대용으로 이용을 하다 보니까 얘는 이게 떨어지더라도 계속해서 일정 부분은 매수를 해나갈 생각입니다. 이게 지금 저는 코인은 저도 지금 조금 관심이 좀 있고 매수를 좀 보고 있어가지고 자주 보고 있는 거고 나스닥 테슬라는 워낙 질문도 많으시고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아가지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 금은 원래 좋아하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는 이번 달도 유효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메인 이벤트들이 전부 다 6월 초반 쪽에 다 몰려 있기 때문에 요거의 흐름을 보고서 6월 중순쯤에 이제 개별적으로 뭐 이렇게 또 공지를 해가지고 뭐 영상을 이렇게 하기보다는 제 포트폴리오가 변경되는 시점에서 개별적으로 이제 공지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변액 펀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마 즉각적으로 제가 연락을 드릴 것 같고 개인 계좌는 뭐 요 정도 비율이면은 아마 그냥 쭉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네. 여기까지가 일단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마무리고, 뭐 시청하시는 분들이 지금 많이 없기 때문에 뭐 Q&A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마무리를 좀 드릴 거고 다시 보기는 올려놓겠습니다. 다시 보기 올려놓고 개인적으로 뭐 포트폴리오나 주식 매수나 이런 거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카톡으로 문의 주시면 성실하게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로 저는 국장을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뭐 담는 거 막 말리지는 않아요. 말리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본진을 미국 주식 쪽으로 가져가고 있다라고 하면 지금 이렇게 불타오른 시즌에는 내 자산의 몇 퍼센트 정도를 정확하게 마음속에서 기준을 정해 놓으시고 그리고 매수를 들어간다 하시더라도 꼭 손절가부터 정해 놓고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삼성 하이닉스 비싸다고 사지 말라고 전 안 합니다.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고 제가 미국 증시를 공부하는 것만큼 국내 증시를 공부하시고 하셨다면은 사도 됩니다. 확신이 있으면. 근데 꼭 부탁드리는 거는 몰빵하지 마시고 항상 뭘 사든지 간에 손절가부터 정해놓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 라이브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달이 조금 재밌을 것 같네요. 주제가 좀 재밌을 것 같아요. 다음 달이 이제 뭐 이것저것 상장도 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저는 지금 코스피가 얼마만큼 가는지도 좀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다루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달에는 대차대조표나 아니면 장단기 금리차 이쪽으로 해가지고 조금 더 자세히 준비해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하고 방송은 종료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